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 독도는 대체로 흐리고 내일 새벽에 비 또는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내일은 최고 13도, 휴일인 모레는 최고 17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어제 포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연가스가 지표로 대량 분출되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곳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불꽃이 솟구칩니다. 흙으로 덮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에서 천연가스가 계속 올라오면서 마치 성화대의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지금 태워서 압을 좀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하 200m 깊이의 관정을 봤는데 이 관정을 통해 지하에 모여있던 메탄 성분의 천연가스가 분출된 겁니다. 지하 수위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전에 지하수가 있던 이 공간에 먼저 있던 그 지하수에 녹아있던 가스가 위에 이렇게 몰려 있게 돼요. 이 몰려있는 가스가 지금 시출을 하면서 나온 것 같아요. 바이오 메탄가스는 주로 동식물이 부패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체로 약 1,500만 년 전까지 바다였던 포항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하수의 메탄가스 함량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시추하면 에너지로 쓸 수 있지만 쉽게 폭발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수 물탱크의 상부에 지금 현재 가스가 차 있는 상태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 꽁초를 던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착화가 되면은 이게 물탱크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죠. 천연가스의 경제성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불이 꺼져야 압력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안에 매장되어 있는 가스의 양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질 전문가들은 콜라를 흔들면 탄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 지진으로 인해 땅이 흔들리면서 메탄가스가 분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최근 형산강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또다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1월 중순 형산강 6개 지점을 대상으로 어패류의 중금속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서만 큰다리 인근에서 잡은 강도다리에서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5mg을 초과하는 0.6mg의 수은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여름 형산강에서 기준치의 수천 배에 이르는 수은이 검출된 이후 매달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달 말 공표된 형산강 낚시 제한 조례와 관련해선 심의를 거쳐 오는 4, 5월쯤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선정 기준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한수원 월성원전과 한울원전을 수년째 녹색기업으로 지정해왔지만 이들 원전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지정한 유해물질을 바다로 배출하거나 원자로 냉각수를 누설하는 등 각종 환경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원전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 평가 규정이 없고 해양환경관리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아 월성과 한울원전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며 평가 기준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탈핵 지역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공약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핵 재처리 중단, 실효성 있는 방사능 방제 훈련 실시 등 7대 탈핵 관련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핵시설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새롭게 들어설 차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탈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학철을 맞아 급식용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55개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계약 재배를 하는 3,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사 품목은 급식용으로 수요가 많은 엽채류와 산채류 등으로 학교 급식지원센터와 납품 계약한 농가에 대해 출하 전에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농산물은 납품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 1부는 대저해운이 대하고속해운을 상대로 후포 울릉간 항로 증편 운항과 여객선 정원 초과 운항 금지 등 5가지 신청 사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대저해운이 후포 노선 선사인 JH 페리를 상대로 경업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저해운은 대하에게 2014년 3월 1일 당시보다 증편을 운영하지 말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해 대하가 증편을 강행하면 위약금 청구나 운항 금지 본안 소송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 등 국회의원 10명이 오늘 경주를 찾아 신라환경 핵심 유적 복원 및 정비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들은 황령사터와 동궁과 월지, 월성 발굴조사 현장을 방문했고 경주시는 신라환경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월성 발굴조사와 동궁과 월지 서편 건물지 복원 사업, 월성 해자 정비 사업을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포항 효자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효자시장은 3년간 최대 18억 원을 지원받아 청춘 맛집 명소화와 청춘 동아리 아지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에 선정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죽장사과 영농조합법인은 앞으로 2년간 국도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영농기술단과 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많은 비가 오면 해마다 상습 침수되던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일대가 침수 피해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도비와 시비 등 모두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간이 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유사시 침수 위험 안내 방송을 할 수 있는 재난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오는 6월 완료되면 80가구에 200여 명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법인 문화재돌봄지원센터가 올해부터 한국문화재돌봄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초대 회장으로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문화재돌봄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센터를 구성해 문화재 모니터링과 신속 복구 활동을 펼쳐왔고 지난해 경주에서 강진이 발생한 이후 경주시 황남동 일대 한옥 피해 현장에 투입돼 복구 작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2시 24분쯤 포항시 남구 동남동쪽 43km 해역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특별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부경찰서는 포항시 죽도동의 한 게임장에서 손님에게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49살 김모 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솔로몬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 10만 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 등 도내 10개 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통해 지난 5일 현재 경북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32%나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봄 행락절을 맞아 졸음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알람 순찰 실시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원정 유니폼이 홈 유니폼에 비해 2배 이상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 유니폼이 출시되면 팀 고유색을 담은 홈 유니폼이 전체 판매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올해 포항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항구단은 이번에 출시한 원정 유니폼이 1990년대 포항의 전성기를 떠올리는 푸른색으로 제작돼 올드 팬들의 유니폼 구입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